네, 이번 주 금호와 관련한 소식이 두 가지 나왔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레일과 SRT 열차 운영사인 SR 등이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182곳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 64곳, 보통 72곳, 미흡 45곳 등으로 집계되는데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유통이 포함됐고,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관광개발과 네트워크스 로지스는 보통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SRT 운영사 SR,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됐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번에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 실적 점검과 고객 중심 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코레일은 우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SR이 미흡을 받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코레일은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SR이 보통의 C등급을 받은 바가 있었죠. 코레일로서는 고객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또 한 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군다나 지난해 8월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나 KTX 탈선 사고, 그리고 최근 전주시 인근 화물열차 탈선이나 경의중앙선 광역전철 사고 등 중대 사건 사고가 몇 차례 벌어진 적도 있어서 올해 중으로 예정되고 있는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도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이었는데 그 다음 차례에서 D등급을 받았고 그 뒤로 2등급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가 현재 불안합니다. 매출은 지난해 6조 5,281억 원으로 2023년 5조 8,159억 원보다 증가했지만 누적 부채는 20조 원을 넘겼고 부채율 265%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 비용은 지난해 5,796억 원, 올해 6,4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그동안 전기 요금이 올랐고요. 전기동차 운행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던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철 구간은 더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기는 더 쓰게 될 겁니다. 2011년 이후 KTX 운임 동결, 국가철도공단의 선로 사용료 지급 등도 문제되고 있고요. 다른 언론에서는 물류 부분에서 48%가량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초기 세대 KTX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비용만 5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 제도상 정부가 기존 KTX와 같은 열차를 새 걸로 교체만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 등이 없어서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레일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안전이나 서비스 개선이 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인데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더 많이 으스러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금호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금호 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호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304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60.1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유스키어를 4,700억 원에 매각하면서 부채 비율을 1,781%에서 380%로 대폭 낮추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11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선 효율화에 대형 전세버스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금호건설도 지난해 3분기엔 손실 반영분 때문에 적자였다가 4분기에 흑자로 전환했고 영업이익은 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새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가 출범하고 안착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현금 324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버스 부문이 어려워지면 이 건설사에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설사가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고속버스 부문은 2022년에만 해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1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었고요. 전세버스 부문은 2022년에 2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건설 부문은 3월중 보도에서도 다루었지만 원자재비 상승이나 늘어나는 지방 악성 미분양 때문에 앞날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타이어나 항공사까지도 포함해서 매각할 것들을 웬만해서 다 매각하면서 부채는 줄였던 금호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그 계열사들을 매각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상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보도도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5일에 서울고법에서 열렸는데 재판부가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지정했고 이후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 터미널 등 계열사 4곳에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서 당시 금호 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했던 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 기업에 저가 매각했습니다. 항공사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1,333억 원이라는 저가에 넘기고 1,600억 원 상당의 고속사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8월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서 오직 회장과 그 가족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 회복만을 목적으로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공 이야기인데요. 아시아나항공과 그 계열 항공사들을 인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올해 안에 17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한항공은 유동비율 68.4%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부채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낮아진다면 갑작스런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 이상일 때 이상적이고 100% 이하라면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유동비율은 작년 기준 1분기 말부터 3분기 말까지 85에서 91% 사이를 오가고 있었는데요. 4분기 말에 유동비율이 떨어진 원인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꼽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1240.8%였고요. 대한항공이 지난해 말 유동부채 16조 9,735억 원, 유동자산 8조 9,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2조 1,102억 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1조 3,819억 원, 매출 17조 8,707억 원을 기록하고 현금 흐름도 4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한항공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항공도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 국내 FSC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부실해지면 우리나라 FSC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건데 특히 부채가 많이 심각한 항공사를 인수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이것이 한진그룹에도 장기적인 부담이 아니냐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관세 이슈에 고환율로 인해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사 완전 통합을 예정한 한진그룹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진에어로 통합되는 사례라던가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 간의 통합이 성사될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위닉스가 파라타 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고 운항 개시, 섬에어의 운항 예정 등 국내 항공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가 많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소멸될 이름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경영과 관련한 이야기도 포함해서 전해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여수 2025 리뉴얼 편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